역할을 해보도록. 네, 화면 공유되었을까요? 네, 네, 소연쌤 영어실 소연쌤입니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학의 2의 형태론 첫 번째 저랑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차입니다. 형태론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형태소의 분류, 그 다음에 파생, 접사, 어휘 형성 이거 배울 건데요. 이런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 가지시면 안 돼요. 열린 마음으로 암기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튕겨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론이 어떤 건지 들어가기, 어떤 설명 들어보고 그다음에 형태론에서 당연히 형태소가 나오겠죠. 형태 요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용어에 함몰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태 요소겠구나. 형태론이니까. 그다음에 파생된 거, 저건 뭐야? 파생되게 붙는 것과 그다음에 어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형태론입니다. 형태소라고 해요. 형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소리들이 모여 의미를 갖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morphine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morphine. 멀빈, 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의문론에서 뜻의 차이를 야기하는 최소한의 소리 단위가 뭐였죠? 뜻의 차이를 음, 야기하는. 그죠? 음소, 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처음에는 뭐야, 머리 안 들어와도 지금 아시잖아요. 반복해서 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소란 단어가 나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지금 뭐 이해하셨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형태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음소, 음의 소리. 음의 소리에 음의 어떤 요소를 배웠고, 지금은 영어란 언어의 형태의 요소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는 말소리들이 모여 의미를 갖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어휘 목록, 렉스컨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지닌 어휘 지식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렉스컨, 보케블러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태로 있는 건 뭐냐면 하나 이상의 형태 요소가 모여서 단어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갖고 teach라는 단어에다가 er를 붙으면 teacher 그럼 뭐가 되죠? 선생님이 되죠? 다들 듣고 계시죠? 그다음에 possible이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im을 붙으면 뭐가 되죠? 불가능, 불가능. impossible. 그죠? impossible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형태의 요소가 모여서 어휘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어휘를 이루는 겁니다. 형태론이라고 하는 거 morphology 배워볼 건데요. 형태소들이 어휘를 구성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지난번에는 우리 음성학에서 음의 소리를 배웠는데 지금은 형태, 소들이 어휘를 구성하는 방식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형태론입니다. 형태소의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요, free morphine이라고 합니다. free morphine. 프리멀핀, 그다음에 의존 형태소는요, bound morphine. 바운드 몰핀, 그래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자립이니까 말 그대로 free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소구나. 의존이라고 하는 건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지만 의미를 가지는 걸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이야? 예문 보시면 알아요. 플레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놀이하는 사람. 운동선수죠. 네. 네, 운동선수죠. 그래서 어, 놀이하는 사람이라도 됩니다. 플레이라는, 단어에다가 ER 붙어서, 운동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ER 볼게요. 이 ER을 혼자서 하나만 써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플레이하고 붙어서만 의미를 가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ER은 자립 의,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태소인가? 그럼 여기서 플레이는 자립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 네. 그쵸. 자립, 네. 자립이죠.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형태소의 분류에서 내용어와 기능어 있죠. 내용어.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 content word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읽어볼게요. content word. 컨텐 월드. 이거는 오, 명동형부 외우시면 돼요. 명동형부. 명동에 사는 형부다. 그래서 영어의 문장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역할은 되게 중요하죠? 명동형부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대상, 행동, 상태 등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대상은 명사겠죠. 행동은 동사겠죠. 동작을 나타내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명동형부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추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한국어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단어들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잖아요. 새로운 어휘들이. 그래서 이거를 열린 부류라고 합니다. 오픈 클래스라고 해서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새로운 어휘가 추가되는 특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구글이란 단어는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아니, 20년, 25년 전에는 구글 다 아시죠? 구글이 뭔지 아시죠? 네. 네, 네. 인터넷 검색 엔진의 하나이죠. 그런데 이게 구글이란 단어가 구글 인터넷 검색 엔진, 네이버 같은 다음 같은 검색 엔진의 이름이에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하니까 구글을 할 때 뭘 할까요? 검색을 하겠죠. 인터넷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구글이 인터넷 검색 엔진의 그 회사의 이름 구글이기도 하고 동사로 구글을 검색하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링이라는 단어도 붙었어요. 이거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단어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린 부류라고 해요. 구글. 이걸 명사로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의 이름. 구글 하면 이게 명사이겠고요. 구글을 검색하다라고 사용하면 이건 동사이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구글링 해 그러면 구글에서 좀 인터넷 검색하는 중이야 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사, child, phone, fan, 뭐 기타 등등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다음에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quick, drink, soar, 치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명사의 상태를 beautiful, big, delicious. 그다음에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죠. sorry, happily, ratherly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명동형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어는 뭐가 있었다고요? 품사 중에서 네 개? 명동 형부. 그러니까 여기 편하시죠? 네. 여기 편하시죠?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 네, 기능어는 그럼 볼게요. functional word입니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보통은 접속사, 한정사, 전치사, 대명사를 하는데요. 기능어니까 문법적 기능을 주로 합니다. 새로운 어휘가 추가되는 것이 힘들어요. 새로운 문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얘는 오픈 클래스가 아니라 closed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closed class. 클로즈 클래스. 그래서 접속사는 an, or, but, 뭐, when, 기타 등등도 많죠. 한정사는 명사 앞에서 한정해 주는 거죠.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정관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땐 this 이거 저것들 those 이런 것들. 전치사는 명사 앞에 나타내죠. 그래서 on, off, between, from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명사는 she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they, you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능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문법적인 기능을 주로 하니까 문법을 새로 만들지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새로 만들어줄 수는 없겠죠. 이건 폐쇄적 분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접사와 의존 어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접사라는 것은 영어로 affix라고 합니다. affix. 어픽스. 예. 결합하는 형태소와의 상대적 일치에 따라서 접두사, 한국어가 더 안 좋아. 이거는 다 한문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대학교는 다 영어로 설명하고 영어 원서를 봅니다. 영어 원서 훨씬 이해하기 편해요.
프리픽스는 프리가 뭐예요? 미리 앞에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단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단어 앞에 붙었겠죠? 그 단어 앞에. 그다음에 suffix는 우리 서브웨이 할 때 서브는 무슨 뜻이야? 아래, 하위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suffix는 단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이, 뒤에 있겠죠? fix가 달라붙는 거니까 affix가 접사이니까 앞에 들어가면 prefix, 뒤에 들어가면 suffix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좋습니다. affix, prefix, suffix 네,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프리픽스는요, 결합하는 형태에서 앞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볼게요. false, bipolar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두 개의 형태소가 연결이 된 거예요. C가 무슨 뜻이죠? 보다, 보다. for가 무슨 for가? 앞에란 뜻인 거죠. 앞에, 그럼 false는 앞을 보는 거니까 무슨 뜻일까요? 예견하다, 예견하다입니다. 그다음에 바이폴라입니다. 폴라는 어떤 극을 뭐 양극을 얘기해 그 끝에 극을 얘기합니다. 바이는 바이서클 할 때 두 개를 나타내죠. 그래서 바이폴라니까 양극입니다. 양극이라면 무슨 뜻을 가질까요? 플러스 조울증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울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조울증 음, 뭐예요? 두 가지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거. 확 좋았다가 확 우울했다가 확 좋았다가 확 우울했다 확 좋았다 우울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감정이. 그래서 바이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C라는 폴라라는 형태소 앞에 for이 붙었으니까 접두사 prefix. 폴라라는 형태소 앞에 by가 붙었으니까 접두사 prefix입니다. 그다음에 suffix 볼게요. 결합하는 형태소 뒤 위치하는 접사입니다.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에다 ER 붙었죠? 운동선수. 그다음에 카피스트 그러면 카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시클리 그러면 LI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부사가 된 거죠. 아픈에다가 LI 붙어서 아프게 한 뜻이 되죠. 그래서 ER, EST, LY 예, 형태소 뒤에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suffix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볼게요. 단어에는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는 뿌리가 되는 게 뭘까요? 이, 그죠? C라고 하신 거죠? 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맞아요. 어근이라고 합니다. 알고 음, 계셔야 돼요. 이 플레이어에서는 뭐가 어근일까요? 단어의 뿌리라고 하거든요. 플레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 바이폴라 보도록 할게요. 바이는 접두사죠. 프리픽스입니다. 둘을 가리켜요. 바이서클, 바이링규얼 하죠. 바이서클, 그럼 자전거가 동그란 게 두 개니까 자전거고, 바이링규얼은 뭘까요? 두 가지 언어를, 이중 언어를 아는 사람을 이중 언어의란 뜻이잖아요. 바이링규얼. 그다음에 폴라는 그 극지방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그러면 두 가지의 양극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조증과 우울증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걸 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폴라는요, North Pole, South Pole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North Pole, 노스폴, South Pole 사우스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ipolar 그러면 이렇게 조울증의 양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The Earth has a bipolar magnetic field. The Earth has a bipolar magnetic field, field, 네, field. 그렇죠. field. 그래서 지구는요 가지고 있어요. 양극의 매그네틱 이러니까 저기 자석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이죠.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 그러면 자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지구는 양극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때는 양극성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bipolar disorder 그러면 이건 조울증입니다. 감정이 매우 들떴다가 disorder가 순서가 뒤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disorder가 오더가 무슨 뜻이에요? 오더가 명령하다, 주문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순서란 뜻도 명, 있죠. 순서,
this가 부정접두사라고 제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disorder 그러면 순서가 뒤섞인 거죠. 그러니까 양극의 성격이 순서가 뒤섞인 겁니다.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disorder에서 이 this는 prefix입니까? suffix입니까? prefix. 그렇죠. 그렇죠. order는 이제 어근이 됩니다. 어근. 그래서 어근입니다. 제가 이거 나오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의미의 중심이 되며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는 형태소를 우리가 어근, 루트, 뿌리라고 하는 거죠. 루트. root. 영어가 훨씬 편해요. 루트가 뿌리잖아요. 그다음에 stem, 어간입니다. 어간, stem. theme. 이거는 식물의 줄기란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stemcell, 그럼 여자분들 화장품 stemcell. 뭐죠? stemcell cosmetic 그러면 stemcell cosmetic 셀이 줄기세포. 저 어간. 줄기세포 화장품 엄청 인기잖아요. 그런 것들. 스팀쌀 코스메틱이 하죠. 스팀은 식물의 줄기인데 줄기를 여러 개, 잎이 여러 개로 뻗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간이라고 합니다. 접사가 연결된 걸 말해요. 어기 볼게요. 베이스. base. 접사와 결합한 어근, 접사와 결합한 어간을 말합니다. 볼게요.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unchangeable. unchangeable. 이것만 봐도 이게 어근이 뭔지 찾을 수 있어요. 어근이 뭘까요? change. 그쵸. 이게 어근. 루트, 뿌리이죠. 이 단어의 뿌리입니다. 거리 앞에다가 언도 붙었고, 레이블도 붙었네요. 그러면 앞에 프리픽스랑 서픽스가 붙은 거네요. 그쵸? 우선은 서픽스 뒤에 거부터 붙습니다. changeable,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able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얘가. prefix.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prefix. 앞에 있는 게 풀이 이전이니까 앞에 있는 게 풀이죠. 아, suffix. 이거 서픽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서픽스 뒤로 있는 거니까 서픽스.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 체인저블에다가 또 부정접수사 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그는 체인지고요. able은 아까 서픽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는 뭡니까? prefix. 프리픽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붙었죠? 그래서 이걸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이 이게 프리, 형태소들이 언도 붙고, 에이블도 붙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의 뜻이 되는 어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간 혹은 어휘라고 합니다. 나눠볼게요. unsystematical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 봐도 이거의 루트는 뭡니까? system. 그죠. 기법 시스템이죠. 체계란 뜻을 가진 시스템이죠. 그런데 제가 뒤에부터 붙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attic, 그래서 형용사 화하는 attic이 붙었습니다. systematic, 체계적인 되었습니다. 어근에다가 attic, 얘는 프리픽스예요? 서픽스예요? suffix. 서픽스가 붙어서 시스테매틱이라는 어간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앞에 부정접두사 프리픽스 on이 붙었습니다. unsystematic 어근 루트에다가 suffix attic 붙고 앞에 프리픽스 붙고 그래서 또 unsystematic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죠. 체계적일 수 없는, 체계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 되죠. unsystematic. 이것도 하나의 어간이 된 겁니다. 어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형용사를 만드는 all 붙네요. attic 뒤에다가 all도 붙고 앞에 프리픽스 어는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해거 하나에 루트 하나에 접사가 몇 개 붙었죠? 하나, 둘, 세 개 붙었네요. 그래서 unsystematical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볼게요. 시스템 루트에다가 attic
suffix 붙고요. all suffix 붙고요. 나중에 또 부사를 만드는 ly suffix 붙었습니다. 그래서 unsystematically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간이 되기도 하고 어휘가 되는 겁니다. 어휘가 되는 거예요. 이 어근에다 뒤에다 계속 붙은 거는 다 서피스예요? 계속? 서픽스, 이 분모 다 서픽스. 하나의 서픽스, 또 하나의 계, 서픽스. 어, 네. 네. 하나의 서픽스, 하나의 서픽스, 하나의 서픽스 이렇게 부는 겁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이것도 부연 설명하셨는데요. teach가 가르치다라는 동사죠. 이게 어근입니다. 루트예요. 거기다가 뭐뭐 하는 거, 뭐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suffix er 붙었어요. teacher. 그러면 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간이 되고 어휘가 됩니다. 거기에 또 s를 붙여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죠. 음, 그럼 여기 또 이제 하나의 어간, 어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기, 얘와 얘기는 어기, 얘와 얘는 어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접사와 의존어구 보겠습니다. teacher스의 어간, 어기, 어휘를 볼게요. teach가 아까 루트라고 그랬죠. 어근. 단어의 근원, 근본. teach, 루트죠. 거기다가 어간. 어간이 뭐라고 했죠? 여기 서피스가 붙어 있는 거 teacher 어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되기도 하죠, 얘가. 아, teacher에다 s를 붙였어요. teachers. 또 다른 뜻이 됐죠, 선생님들. 이게 어간이고 어휘예요. 그다음에 어기는 뭐냐면 teach, teacher가 이 단어의 마지막 단어의 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네? 읽어볼게요. 어기가 뭐라고요? 다시요. 어기. 어기가 아까 뭐였어요? 베이스였죠. 베이스. 그 영어가 한국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베이스를 생각하시면 이 단어의 베이스는 뭐예요? 티치죠. 이 단어의 베이스, 티철스의 베이스는 뭡니까? 베이스가 뭐예요? 기본 근본이죠. 티치?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티처 원래 베이스는 티치인데 거기에 이하리 붙어 티쳐도 베이스가 되죠. 잘 들어보세요. 아, 집중. 응? 선생님들이란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네. 선생님들. 티처스가 선생님들이죠. 네. 그럼 이 단어의 뿌리는 뭐예요? 티치. 그렇죠. 거기다 ER 붙었죠. teacher, 선생님이죠. 거기다 S 붙으면 또 뭐가 돼요?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죠. 선생님들이죠. 이 선생님들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단어에는 뭐가 붙었냐면 서피스가 몇 개 붙었어요. 두 개 붙었죠. 네. 두 개 붙었는데 이 단어의 하나 기본, 이 teachers의 기본, 어, teach도 어기가 되고 그다음에 teacher도 베이스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 최종 단어를 만들기까지 나오기 바로 전까지가 어기가 돼요. 네네. 이거는 그냥 계속 여기서 이해하실 말 하지 마시고 계속 이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이해되실 네.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저도 어려워. 어기가 뭐야, 어기가. 그냥 베이스라고 해야지. 이 단어, 어휘의 이 단어, 티처스라는 어휘의 베이스. 베이스는 티치랑 티처죠. 마지막 티처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티처스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기본 단어, 루트, 티치에다가 ER 붙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지막 S 붙여서 두 단계를 거치니까 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이 두 단계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티처스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단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의존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운드 루트입니다. 어근의 역할을 하는 의존 형태죠. 어근이라고 했어요, 아까. 어근. 단어의 뿌리. 루트라고 했는데, 어? 단어의 뿌리면 혼자서, 프리 루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의존해야 된대요. 뭔지 보겠습니다. 전체 어휘의 의미 중심은 되지만 자립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bound root 보겠습니다. for 이게 너무너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실력 키우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for 무슨 뜻을 가졌냐면 to carry
나르다,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for가 to carry, 나르다, 이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 for가 들으면, 이동하는 의미를 가졌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infer, confer, refer, refer, prefer, transfer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fer, confer, refer, defer, prefer, transfer. 자, 그래서 infer, 뭔가를 뜻하다, 뭔가를 이해하다라는 뜻이니까요. confer, confer는 무슨 뜻이죠? 상의하다, refer, 하나는 언급하다, defer, 연기하다, prefer, prefer를 알고 계시죠? 선호하다, 좋아하다, 선호하다, transfer, 가라, 옮기는, 옮기다, 옮기다. 이적하다라는 뜻. 이것도 볼게요. in, con, read, d, free, trans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trans는 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횡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있는 접두사의 뜻을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ox라는 뜻은 pois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oison 무슨 뜻이죠? 뭐, 독이죠. 그래서 톡이 들어가면 poison, 독과 같은 뜻을 가졌구나라고 했습니다. toxin, 독소, toxic, 형용사죠. 유독성, 그쵸. non-toxic 그러면 이건 논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독성이 없는, 그죠, 맞아요. 잘하셨대요. 무독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in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in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뜻이에요. intoxicate. 이건 독, 여기서는 부정접사 in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독이 안으로 들어가는. 독 중독되나? 그죠. 술, 마약 등에 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하셨어요. 무턱대고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의존 어근과 어떤 중요한 것들을 알면 모르는 단어가 와도 유추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외우면 훨씬 기억이 잘 나요. 근데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단어장을 찾잖아요. 단어장 덮으면 까먹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책으로 읽으라는데 책도 읽으면 책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워요. 왜냐면요. 그 책의 그 소설이 그때 그 책을 봤을 땐 그 단어가 무슨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 사용됐던 단어가 다른 책에 나오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요. 맞아. 네. 그 책을 읽으면 기억나지만 다른 책에 그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형태소. 지금 이거. 형태. 형태로는 공부하시면 단어도 외우는데 정말 순식간에 점프업이 됩니다. 단어를 외우는데. 그리고 잘 몰라도 대충 거의 8, 90%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전 찾아보면 그때 더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볼게요. 럭이란 단어는요. 플레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컬 그래 무슨 뜻이에요? 미역, 현지의, 뭐 지역의, 뭐 주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locality 그러면 인근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 앞에 그런데 this가 붙었네요. dislocated 그 무슨 뜻일까요? 지역을 벗어나다? 아니, 그쵸, 맞아요. 지역을 dislocate. 네. 그럼 여기 탈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탈구시키다. 원래 벗, 제자리에 있었던 뼈가 빠져나가는 거 탈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뼈가. 그쵸? 음, 음, 그런데 탈구.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벗어났어. 모르는 낯선 장소로 갔어. 그럼 어떡해? 혼란스럽겠죠. 음.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occurred, dislocate. 시작. place, local, locally, dislocate. 잘하셨어요. 네 번째 단어, 뒤에 뭐, seize입니다. 얘는 to seiz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o seize가 무슨 뜻이죠? 단어 공부 전혀 안 하시는군요. 꽉 움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eize. seize,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걸 알려고 그래도 이 단어를 꼭 뜻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seize. 그렇죠. 움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receive, conceive, perceive, deceive. 시작. receive, conceive, perceive, deceive. receive, 알고 있는 단어죠, 뭐죠? 받다, 받다. conceive, 품다, 음, 임신하다. perceive, 인지하다, 지각하다. deceive, 남을 기만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mit은요, to send, 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remit, permit, commit, submit, transmit, admit. 시작. remit, permit, commit, submit, transmit, 그래서 admit, remit 그럼 admit 잘하셨어요. admit 아니고 admit admit, 잘하셨어요. remit 무슨 뜻이죠? 송금하다. 송금하다, 그렇죠. permit, 허용하다, 그렇죠. commit. 약속한다. 아니, 아닌가? 커밋은 범죄를 저지르다 그다음에 자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살하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는 거죠. 죄송해요.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요식 편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커밋, 수이사이드 그럼 자살하다 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딴 데로 보내다 해서 send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ubmit, 제출하다, 제출하다. transmit, 전송하다, 맞아요. admit. 인, 인정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들어가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인정하다, 들어가게 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 의존어근 보겠습니다. receive, conceive, deceive, perceive의 젖도사 볼게요. 프리픽스 볼게요. re, con, d, per. 이 두 개 이 앞에 re, con, d, per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대요. 근데 사실 얘가 re도 뜻이 있고 con도 together라는 뜻도 있고 d는 나쁜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는 뭐뭐 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 단독으로 쓰면 의미가 없다라는 단독으로 리만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특정 형태소와 결합한 경우에 의미를 얻습니다. 의미를 얻어요. 별도의 문법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의존 어근과 결합한 접사는 형태소를 의미를 전달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의존 음. 어근과 의존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는 형태소를 의미를 전달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그래서 의존 어근과 결합한 접사는 의존 어근 root 결합한 접사는 형태소를 의미 전달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얘를 문법적 기능을 하거나 의미 전달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내진 않으실 건데 예외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서 읽어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입니다.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뭐 한글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한문반 한글반 진짜. 음. 그 나라의 어떤 걸 배울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접사는 의존 형태소래요. 접사 혼자서 또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두 종류를 분류한대요. derivational affix랑 그다음에 inflectional affix예요. 얘는 뭐 파생 접사라고 하는데 그냥 derivational 그러면 뭔가를 파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 단어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inflectional은 뭐야? 안쪽으로 뭔가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래서 굴절 접사라고 하는데 얘는 세 단어를 파생시키는 건 아니고요. 단어의 문법적인 역할을 바꾸기 위해 붙는 말의 조각입니다. 뜻은 거의 안 바뀌어요. 쉬제, 소유격, 비유격 같은 문법 정보를 더해준 접사를 굴절 접사라고 합니다. 파생 접사 볼게요. derivation of affix, 파생 접사 볼게요. 어기와 결합하여 어의 의미를 변화시키거나 품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사예요.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듭니다. 아까 어기는 어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hold. 읽어볼게요. hold. 헐트, 심장이라는 명사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y를 붙였습니다. 읽어볼게요. healthy. 헐디, 그쵸? 심장은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ealthy 그러면 따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홀서 Y가 각기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대요. 글쎄요,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우선 뭐냐면 이 단어의 루트는 뭡니까? 헐, 알트죠? 거기에 Y라는 어, 서픽스가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품사를 만든 거죠. 품사를 변화시켰죠, 지금? 품사를 변화시켰죠? 품사라는 건 뭔지 아시죠? 명사, 형용사 이런 거 품사라고 하잖아요. 명사에서 뭘로 바꿨어요, 지금?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굴절 접사는요,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지 않는데요. 어기라고 하는 건 아까 어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대요. 방대한 수의 파생 접사와 달리 영어의 굴절 접사는 8개밖에 없대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 아까 티처란 단어가 있었죠. 예. 거기에 S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복수를 나타내죠. 복수.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얘가 티처에다 S 붙였다고 티처스가 됐다고 품사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 품사가 바뀌진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걸 굴절적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S 같은 거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8개밖에 없대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래요. as 명사의 복수 형태소입니다. s를 나타내는 거죠. Student wait till at noon. 시작. Students wait there at noon. 학생들이 정오에 거기서 기다리다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포스트로피하고 s가 붙으면 소유격을 나타내는 형태소죠. John's student wait there at noon. John's students wait there at noon. 네, John이라는 명사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서 잔의라는 뜻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정오에 기다린대요. 그다음에 s가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의 복수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어때요? 동사의 뒤에다 뭘 붙여야 되죠? S. 뭘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3인칭 현재 형태소입니다. John was there at noon. 시작. John waits there at noon. 여기서 wait 기다리다 s가 붙었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었나요? 품사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굴절 접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ed가 붙으면 동사의 과거의 형태소가 되죠. John waited there 2 days ago. John waited there 2 days ago. 잔이 거기서 기다렸어요. 이틀 전에 라는 뜻입니다. wait에다 ed 붙었다고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어요. 동사가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죠. 얘는 그냥 동사죠.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다음 동사의 진행형은 ing 붙이면 되겠죠. John is waiting there now. John is waiting there now. 잔이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동사 ed나 en이 붙으면 뭐가 됩니까? 과거 분사 pp가 된다고 하죠.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소입니다. Jessie has eaten the cookies. Jesse has eaten the cookies. has pp죠. 현재 완료죠. 제시가 쿠키를 막 먹었어 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소는 뒤에다 er 붙이면 되죠. 뭐뭐 더한 이런 뜻을 가지죠. Jessie is taller than Mary. Jesse is taller than Mary. 제시는 메리보다 더 크다라는 뜻인 거죠. 그다음에 형용사의 최단급 형태소는 앞에다가 더 붙이고 뒤에다가 es 붙이면 되죠. 제시 is the tallest in her class. Jessie is the tallest in her class. 네, 그래서 최단급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개밖에 없대요? 8개. 8개밖에 없습니다.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차이점입니다. 파생 접사는요, 품사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굴절 접사는 절대로 품사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죠. 아까 teacher에다가 teachers s 붙였다고 해서 품사가 명사가 뭐 동사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 거죠. 볼게요. 파생 접사 볼게요. tradition 전통에다가 어리 붙었습니다. 어리 붙으면 형용사화 시키죠.
traditional. 그래서 traditional 명사에다가 어리 붙었으니까 품사가 변화됐나요? 뭐로 변화됐나요? 명사가 형용사? 명사로 바뀌었죠. 그런데 sing 노래하다가 하다에다가 s를 붙였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he 같은 경우는 sings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동사가 혹시 다른 품사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파생 접사는 하나의 어근을 기준으로 여러 개가 결합할 수 있었죠. global에다가 eyes 붙이고 Asian. 그러면 globalization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굴절 접사는 하나의 어근을 기준으로 하나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턱에다가 과거 이들 붙였는데 거기다 ing 붙일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굴절 접사는 하나밖에 못 붙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요. 파생 접사가 모두 결합한 이후에 굴절 접사 결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볼게요. fertile, fertile, 유용한 이런 뜻에다 가진 거기다가 eyes 붙였어요. fertilize, 유용하게 하다. 에다가 이에 붙었어요. fertilizer 에다가 s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개 붙은 거예요? 전미사 서픽스가 몇 개 붙었습니까? 세개 3개 붙었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 서픽스 붙고 또 하나 서픽스 붙고 또 하나 서픽스 붙고 계속 붙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 볼게요. fertile, eyes, s, 이야. 여기서 s는 뭐를 나타냅니까? 수, 복수를 나타내는 건데, 복수를 나타내는 건데, 복수를 나타내는 s가 굴절 접사가 여기 중간에 파생 접사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가 여태까지 우리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었죠. 우리 아는 내용이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거 S 복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구조 접사 S 끝에 붙어야 되니까 그 얘긴 거예요. 파생 접사가 모두 결합한 후에 그 다음에 굴절 접사를 끝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보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튕겨나가고 진짜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린 마인드로 계속 난 이거 정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파생 접사, 결합하는 어귀의 품사가 동일하더라도 결합할 수 있는 접사가 어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 구절 접사는 ing가 있어요. 진행을 나타내는 ing죠. 얘는 네. 모든 동사와 ing 붙일 수 있나요? sing에다가 singing, 네. run에다가 running, 네. speak에다가 speaking 할 수 있죠. 이 굴절 접사는 모든 동사와 결합 가능합니다. 예외가 없이. 그런데 파생 접사 볼게요. 동사를 명사하는 파생 접사는 어휘마다 다를 수 있어요. pay에다가 지불하다라는 동사에다가 지불이라는 명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ent 붙이죠. payment입니다. 그다음에 promote 승진하다에다가 동사에다가 승진이라는 명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프리 모멘트 할 수 있을까요? 프리 모멘트? 여기가 payment가 ment 붙어갖고 명사를 만들었다고 얘 앞에다가 프로모트인데 프로모티먼트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때는 tior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denotate라는 단어에다가 이걸 denotate라는 동사에다가 이걸 명사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denotate denote 말도 안 돼. denotatement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이건 일단 TM만 붙어. 이건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조짐 보수단데 우리 조짐 보시 GC 하려면 denotation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인 거예요. 동사를 명사화하는 파생 접사는 어, 어휘마다 어떤 건 에미엔트가 붙고 어떤 건 TION이 붙고 어떤 건 TION이 붙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굴절 접사는 모든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에요. 영어의 모든 굴절 접사는 전미사입니다. 영어의 파생 접사는 전미사뿐만 아니라 접수사도 있어 당연한 거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굴절 접사, 동사의 과거 시를 나타내는 거 뒤에 붙는 거 이대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뒤에, 진행을 나타내는 거 ing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뒤에.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굴절 접사는 다 뒤에 붙겠죠. 그런데 파생 접사는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run, said as, poked, watching, taken, shoulder, shoulders 다 뒤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파생 접사는요. play라는 단어에다가 앞에도 붙을 수 있어요. suffix로, prefix로 replay. 그다음에 play라는 단어에다가 어근에다가 suffix 를 붙어서 player. 이렇게 붙을 수 있고요. donate 기부하다가 그다음에 TIM 붙어서 donation 기부란 단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보게 형태소. 얘는 자립 형태소와 아까 의존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죠? 자립 형태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아까 누구 형부라고 그랬어요? 명동에 사는 정보. 그죠? 얘는 개방부로서 어휘가 계속 새로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어는 아까 접속사, 명동 빼고 다 늘어나죠. 전치사 이런 거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부로인 거죠. 그렇죠? 자립 형태소. 혼자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혼자서 형태를 만들어서 어휘가 될 수 있는 건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의존 형태소는 자기 혼자서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없죠. 그래서 의존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붙어야 되겠죠. 의존 접사에다가 의존하는 어근, 의존 어근이 붙는 겁니다. 접사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접두사와 접미사, 의존 어구 앞에 붙는 거, 의존 어구 뒤에 붙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의존 어구 뒤에 붙는 접미사는 또 파생 접미사와 굴절 접미사를 나눌 수 있대요. 굴절 접미사는 몇 가지밖에 없대요. 8개. 8개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앞에 붙을 수 있어요? 뒤에 붙을 수 있어요? 의존 어구에. 굴절이요, 뒤에. 뒤에 붙죠. 근데 파생 접미사는 앞뒤로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생 접사의 어휘 형성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는요, 간사로는 문법에서 간사로는 무슨 뜻을 나타내죠? 어는 간사. 하나, 하나를 나타내죠. 근데 간사가 아니라 접두사 역할을 할 때, 하나, 둘 나타내는 그게 아니라 명사 앞에 붙어서 간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 형태수 앞에부터 단어를 나타낼 때는 반대 혹은 없음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볼게요. asymmetric, asymmetric, 그 다음에 amoral, amoral, 그 다음에 anesthetic. anesthetic.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잘 몰라도 안 좋은 의미인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asymmetric 그러면 이거는 시메트릭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불균형적이라는 뜻을 가졌죠. 일단 moral은 도덕적이라는 뜻인데 도덕성이 없대요. 그러면 그래서 관념이 없는.
그렇죠. 부도덕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anesthetic은 이거는 마취가 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on은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on, into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shoal, a sleep, a bed. 그래서 해안에 뭐 잠들은 뭐 bed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anti, ante, anti. 이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네. antecedent. 읽어볼까요? antecedent, antecedent, 네, 저도 좀 어렵다니까. antecedent. antecedent, 네. antecedent. anti 이전에란 뜻이니까 잘 몰라도 이전에 뭘까? 이거 선행 이런 뜻을 가지고 선조. 이전 사람이니까 선조. 그다음에 선행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는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여기에 anti는 반대란 뜻인 거죠. 네, anti-pan, anti-political, anti-government 그죠? 알고 계시죠? 이게 안티는 안티. 안티 뭐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죠? 안티팬이라고 알잖아요. 안티팬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또 폴리틱은 정치니까 반정치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뜻인 거죠. 그다음에 오토는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autonomy, autobiography, auto exposure 그러면 autonomy 자치의, autobiography 그러면 자서전, 아타 엑스포추얼 그러면 엑스포저가 노출이니까 음, 자동으로 노출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autonomy, autonomy, autobiography, autobiography, auto exposure. auto exposure, auto exposure, 네,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알파벳 B에서 접두사 B, 반에 my, by 해서 B는 주위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 sad, be smell, be cloud. 읽어보겠습니다. be sad, be, be small, be cloud. 자, be sad 그러면 sad은 높다는 뜻이죠. be는 주위에 있대요. 그 누구 옆에 계속 옆에 붙어 있어. 계속 하루 종일.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괴롭히다란 뜻입니다. be smear 그러면 명성을 더럽히다란 뜻이고요. 나 be cloud. 우리 클라우드는 구름이니까 아니까. be cloud는 무슨 뜻일까요? 흐린다. 구름이 있다. 저 구름이 있는. 맞아요. 흐리게 하다. 네, 마음을 어둡게 하다. 그쵸, 맞습니다. 어, 네, bene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nevolent, beneficial. 시작. benevolent, beneficial, 그렇죠. benevolent 그러면 자애로운 이런 뜻이고요. beneficial 그러면 이익 있는, 이익적인 이런 뜻이죠. 근데 my는 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bicircle 있었죠. bifurcate, bifurcate, 그다음에 bipedalis, bipedalism, 그다음에 bilingual. bilingual, 그죠? 저도 어렵네. bifurcate, bifurcate. bifurcate, 이거는 by가 두 개로 나눠지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두 개로 나눠진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페달리즘이래요. 바이페달리즘. 두발, 두발 걷는 거? 맞아요. 페달 맞습니다. 페달 잘리니까 두 페달. 발. 그죠? 맞아요. 두 발로 걷는 두 발 보행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잘했어요. 바이링구얼은요. 두 가지 언어.
그쵸. 이중 언어 쓰셨어요. 무조건 사전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편해요. my는 또 옆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ystander, bystander, 그다음에 bypass, bypass, byway. byway. 그럼 볼게요. 바이가 옆에라는 뜻인데 옆에 서 있대요. 옆에 서 있어. 옆에 서 구경,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여기 ER이나 OR부터 뭐뭐 하는 것도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구경꾼. 맞아요. 오. 있는 사람이라니. 그죠. 구경꾼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바이패스래요.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가 지나가다니까 곁에 옆을 지나가다. 그 길을 옆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그 길의 옆을 지나가요. 패스가 지나가다라는 뜻인데요. 지나가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바이가 옆이잖아요.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는 게 뭐야? 스치다? 우회하다가 돼 있다. 아니 우회하다. 아, 왜? 아, 우회하다. 제가 설명이 잘 이상했군요. 우회하다가 되고, 그럼 바위는 뭘까요? 바위가 길이니까. 옆길. 옆, 그쵸. 옆길, 샛길, 그쵸. 옆길, 샛길. 잘하셨어요. 그다음 circum은 주위의 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circumstance, circumvent, 음, circumference. 읽어볼까요? circumstance, circumvent, circumference. 그쵸. 아닌가? 예, 잘했어요. ference. 잘했어요. circumstance 그러면 이게 상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circumvent는 피해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circumference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원주, 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위 둘레라는 뜻이니까 동그라미 원주 둘레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코는 공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co-work, combine, conspire. work, combine, conspire. 자, 컨스파이어는 혼자서 음모를 꾸밀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모하다. 그래서 컨스파이어입니다. 컨트라, 컨트롤, 카운터 다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contradictory. contradictory, 네, 반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controversial, contraband, bolt, 반박. controversial, 반박이라는 뜻이고요. counter evident. carnal evident, evident가 증거란 뜻인데 반대 증거란 뜻인 거죠. 반대의 증인, 반대의 증거란 뜻인 거죠. 이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또 많으니까 네. 뛰는 없애다, 디스는 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decompose 그러면 없애다는 뜻이니까 분해하다, 부패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dis는 반대란 뜻이니까 respect는 존경하다라는 뜻이니까 dis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존경하지 않는, 그쵸? 무례한,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e는 여기에 en 뭐뭐가 되게 하다, ex 뭐뭐 이전에 x라 외부에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large 그러면 크게 하다, 이내 할 수 있게 만들다라는 뜻인 거죠. ex-wife는 이전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extra는 외부라는 뜻인 거죠. extra curricular, extra ordinary, extra mundane 이런 또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for 네, 앞에 것만 넘어갈게요. 후는 이제 전처럼 뭐뭐 유효한 뜻이 여기서는 명사 앞에 붙는 전미사, 접두사로 해서 나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은 이전에라는 뜻이고요. 그럼 forefather는 누굴까요? 조상님, 그쵸? 맞아요. 선조. 그쵸? 그 force는 아까요. force. 앞을 바라보다, 그쵸? 예견, 예견하다. 그쵸? 음, 그쵸?
forehead는 이마고요. 해미는 반이란 뜻이니까 hemisphere, 그래서 우리 반구란 뜻을 가지고 있죠. 호모는 동일한이라는 뜻에서 우리 막 호모라고 막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homogeneous 이런 거. 그다음에 이는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인터는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M으로 시작하는 거 뭘 나쁜 이런 뜻에서 뉴트리션은 영양인데 머리 들어갔으니까 영양이 좋지 않은 실조,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그죠? 영양식이라는 뜻인 거죠. 마이크로는 작은 이란 뜻이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러면 거시경제가 아니라 미시경, 미시경제겠죠. 네. 미스는 틀린이란 뜻이니까 미스 인터프레트 그러면 인터프레트이 번역인데 미스가 들어갔으니까 잘못, 오역이겠죠. 오역. 잘못 번역한 이런 뜻이겠죠. 모노는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모노레일 알고 계시죠? 하나의 길. 그래서 모놀로그 뭐예요? 혼자서 얘기하는 거. 음, 네, 독백이겠죠. 그다음에 멀티는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컬처럴리즘 그러면 다 문화, 문주의, 그죠? 다문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는 아웃 바깥에 그래서 아웃핏 그러면 바깥에 핏이 좋아. 아웃핏. 그럼 바깥에 핏은 뭐예요? 몸 바깥에 핏이니까 옷을 입은 핏을 핏, 말한 거죠. 그래서 아웃핏이 좋다는 건 옷을 잘 입었다, 옷의 형태가 좋다, 옷을 입은 그 옷의 태가 좋다는 뜻입니다. 오버는 초과해라는 뜻인가, 오버로 그러면 일을 오버해서 했다라는 뜻이고요. 오버잇 그러면 가식해서 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판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네시아 그래. 뭔가를 다 고치는 거래. 전체를 다 고치는 약. 그래서 이거 볼까요? 만병통치,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고요. 팬데믹, 우리 코로나 때 엄청 팬데믹 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다 전염이 돼서 팬데믹 그랬었죠. 폴리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는 이후에라는 뜻이고요. 프리는 이전에 다 단어 공부하셔야 돼요. 위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플레이 그러면 다시. 세미는 애쓸 때 절반, 섭 아래에. 그래서 아까 suffix였죠. 단어 끝에 붙는 건 아래 붙는 거니까 suffix였죠. 네, C는 synchronize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 볼게요. 텔레 멀리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폰 했을 때 텔레폰 멀리 있는 사람끼리 폰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거 텔레폰이고요. trans는 아까 가로지르는 가지 있다 그랬죠. transaction, 그다음에 transmit 어떤 그다음에 try는 세세란 뜻이니까 triangle, ultra는 극도의란 뜻이니까 극도의 아주 강한 자외에서 저 강한 보라색 강성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그림 뭐가 될까요? 자외선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어는 인과 똑같이 반대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nwise. 그다음에 언더는 아래. vice는 부대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vice president 그러면 대통령, 그쵸. 볼게요. 네. 한 시간 동안 제가 계속 네. 들어서 잠깐만 7분만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네, 이제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제가 물 마시고 왔더니 화장실 갔다가 이만선 아버님이 네, 수업이 끝난 줄 아셨나 봐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군요. 근데 제가 아까 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안 들렸나요? 뭐지? 잠깐 딴 거 하시나 못 들으셨나? 아이, 들었어요. 어때 종료인가요? 네, 그리고 아니요, 종, 아니요. 들었어요. 쉬는 시간이라 그러셨어요. 7분 쉬신다 그러셨어요. 종료인가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 왜 나가셨지? 아이고 다시 톡을 드려야겠는데요. 아휴 네 잠시만요. 제가
단톡에 좀 잠깐 올릴게요. 네, 누가 이거 글을 보셨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톡방이란다. 여기 이제 줌 그 채팅창에다가 아, 종료님, 따로 저기 카톡 보냈어요. 저 이거 지금 봤어요. 저로 그래서 나갔다 오는 거. 저도 물을 좀 마시고, 저도 1시간 내내 지금 혼자서 떠드니까, 화장실 물도 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못 봤는데, 지금 그 글을 남기시고 가버려서 오해하셨겠다. 아이고, 아유,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전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변화를 야기하는 전미사예요. 동사에서 명사로 바꿀 때 사용하는 서픽스입니다. 그래서 as, 뭐뭐 하는 행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ackage, 그러면 뭐야? 포장을 하는 행동이니까 포장, 포장. 그죠? 포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coverage, 커버를 한 행동이니까 뭐가 무슨 커버, 커버라는 뜻이 뭐지? 덮는, 덮는 거? 숨기는. 커버가 뭐예요? 덮다, 숨기다라는 뜻이잖아요. 덮다, 숨기다. coverage 그러면 커버레이지는 보도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행동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본데이지 볼게요. 본데이지. 본데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드는 뭐 채권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그때 본드 무슨 본드 있잖아. 그 강력 본드 붙이는 거. 본드란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데이지는 구속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른 뭐뭐 하는 과정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arrive 도착하다에다 얼프면 도착. deny 거부하다에다가 denial. trial refusal 그다음에 action은 뭐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reconciliation 그다음에 ence 뭐뭐 하는 상태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를 배웠을 때 무턱대고 다 그냥 외웠던 게 아니라 이렇게 어휘를 만드는 어휘 형성이 되는 이런 파생 접사가 있어서 의미가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단어를 외우실 때 조금 더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ANC, ENC 그러면 하는 상태 행동이니까 clearance, endurance, appearance 있고요. ANT 뭐뭐 하는 사람, inhabitant, protestant, occupant 그다음에 뭐뭐 하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lubricant, stimulant, intoxicant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R도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painter, writer, 그다음에 cooker, drainer. ing는 뭐뭐 하는 행위란 뜻이죠. acting, saving, riding. 그다음에 IS도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카피스트 그러면 카피하는 사람. 타이피스트 그러면 타이핑 치는 사람. 사이클리스트 그러면 자전거 타는 선수.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ION 그러면 뭐뭐의 상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prediction, erosion. erose가 부식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erosion 그러면 부식이 된 상태 이런 뜻이겠죠. persuade가 무슨 뜻이죠? persuade? 설득? 봐봐. 그쵸. 그럼 persuasion 그러면 설득. 설득이 된 상태니까 설득 이런 뜻 되겠죠.
다음에 ION 뭐뭐 하는 행위. donate가 기부하다인데. donation 그러면 기부가 되겠네요. regulate가 제정하다인데. regulation은 뭐가 될까요? 있죠. 제정이 되겠죠. 규정, 제정, 그죠. 그다음에 amient가 뭐뭐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accomplish가 뭐뭐를 성취하다라는 뜻이니까 accomplishment 그러면 성취. 그다음에 pay는 지불하다 라는 뜻인데 amient가 붙어서 지불이 된 결과니까 집을, 저, 지불 명세서 뭐 지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arrange가 배열하다, 정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미엔트가 붙어서 배열하고 정리한 결과 한 뜻이니까 어레인지먼트는 뭐가 될까요? 배열하고 음, 정리한 결과 그래서 합의, 준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ERY는 뭐뭐 하는 장소 브루리 그러면 브루가 증기로 뭔가를 끓이다라는 뜻이니까 증기로 뭔가를 내리다라는 뜻이니까 뭐가 될까 브루리. 술 만드는데. 그쵸 맞아요. 또, 양조장입니다. 양조장. 뭐 중류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employee랑 employer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employee는 고용이 된 직원이고 employer는 고용을 허용, 아, 하는 사람, 사람. 그래서 employee, employer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URE는 뭐뭐 한 행위 결과입니다. 그래서 closure 그러면 closure, 폐쇄, 네. 막, failure 실패, 잘했어요. 그다음에 Y는 뭐뭐한 행위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assembly 그러면 집합, treaty 그러면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동사의 형용사로 바꾸는 건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좀 읽어드린 거예요. 이 파생접사 어휘 형성에서는 이 동사하고 명사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로 바꾸는 거,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런 거 물어봅니다. 시험은 이걸로 내요. 그래서 ing는 뭐뭐한 상태의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waiting bus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standing boy 그러면 서 있는 소년, 서 있는 소년 이런 뜻이고요. waiting bus는 기다리고 있는 버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IVE는요. 뭐뭐 하는 성향의 라는 뜻입니다. create가 창조하다니까 거기다가 IVE 뭐뭐 하는 성향의 라는 서픽스를 넣으면 creative 그러면 창조적, 활동적, 창조적으로, 창조적인 그쵸.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able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greeable 그러면 agree가 동의하다라는 뜻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 동의할 수 있는, 있는 그쵸. 잘했어요. manage가 살아가다, 살아내다 뭐 여러 가지 뭐 근근히 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를 어렵게 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AVLE가 붙으니까 뭐뭐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do는 뭐예요? do는. 하다, 그럼 do업을 그러면 할 수 있는, 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섹시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섹시하다고, 예, 섹시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ing는
아까는 한 상태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한 활동을 하는 이런 뜻으로. singing 노래하는, board 그렇죠. 노래를 하고 부르고 있는 지저귀고 있는 새들. fighting soldiers 그러면 싸우는 군인, 싸우고 경, 있는 군인들, 전쟁 중인 군인들.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는 겁니다. e가 들어가면 뭐뭐를 하다, 이가 되면 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뭐에 놓이게 하다.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픈에이트 그러면 이 하이픈은 뭐야? 하이픈 이거잖아요. 읽는 거? 빼기죠. 빼기 할 때가 하이픈. 그러니까 하이픈에이트 그러면 하이픈으로 연결하다. 그죠? 그다음에 IG는 뭐뭐 하다니까 아메리카나이즈 그러면 미국화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뭐에 놓이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스피럴이 무슨 뜻이죠? 병원, 그러면 거기 뭐뭐 놓이게 하다니까 hospitalize 그러면 네, 입원식, 입원시키다,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jeopardize는요, 위험에 놓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jeopard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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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eopardize. 그래서 위험에 놓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명사에다 형용사를 만들려고 하면 at. 아까 근데 at 이거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at를 붙어서 명사를 동사로 만들기도 하고요. at 붙어서 형용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헷갈리겠죠, 학생들이. 그게 시험에 내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형용사 만든 거 뭐뭐에 관계되라는 뜻이죠. parental 그러면 부모의, divisional 그러면 부서의 뜻이고요. 뭐뭐한 상태가 된대요. fortunate 그러면 행운이 있는, accurate 정확한 이란 뜻이고요. intimate 친근한 이런 뜻이고요. 가장 역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en 붙는 거. golden, wooden. 읽어볼게요. golden, wooden. golden, wooden, 알았어요. 그 다음에 ish 할 때 ish 특징을 갖는 뜻입니다. childish 그러면 어린이 같은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라스는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fear는 두려움인데 LS가 붙었으면 두려움이 있는, 아니 S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LSS는 네, 부정전미사에 뭐뭐가 없는 그래서 근데 full은 뭐뭐로 가득 차 있는 그렇죠. fearful 그러면 이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언이 붙었을 때 뭐뭐와 관련된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suburb가 무슨 뜻이죠? suburb. 써. 이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무슨 아까 서브 배웠어요. 그리고 서브 무슨 뜻이었죠? 아래, 서브? 아, 아까 접두사 배웠습니다. 아래, 그죠? 아래, 하위에란 뜻인 거죠. 어번은 뭐야, 어번? 이거, 그러시는구나. 네, 어번은 도시에란 뜻인 거죠. 도시인. 네. 근데 그러면 도시 아래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 서버브는 도시 아래. 도시, 도시 밖에? 그러니까 응, 뭐가 될까요? 응, 교회가 응. 됩니다. 교회의란 뜻이 돼요. 교회.
이게 서버브가 교외란 뜻이에요. 우리 도시의 외곽을 교외라고 하죠. 음, 서버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지, 우리가. 그다음에 너무 힘들게 우리를 만든 이 사람 촘스키. 우리 노엄 촘스키가 예, 언어학의 대부죠. 언어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취급받는 이분 촘스키요. 촘스키와 관련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썸은 뭐뭐의 특성을 갖는 이런 뜻입니다. 트러블의 특성을 갖는데요. 쿼럴의 특성을 갖는데요. 쿼럴이 말다툼이니까 쿼럴 썸 그러면 말다툼을 잘하는 이런 뜻이겠죠. 트러블이 있는 이런 뜻이겠죠.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childlike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그다음에 ly는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ly가 붙을 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모인 경우가 많죠. 좋다. 부사인 경우가 많은데요. 명사에 ly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어때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coldly, friendly, lovely, friendly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얘는 뭐야? 겁이 많은, friendly,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forwardly, friendly, lovely. 나요. 그다음에 OUS는 뭐뭐한 성질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glorious, virtuous, 그렇죠? glory, 영예로운, virtuous, 덕목이 있는 이런 뜻이고 뭐뭐 Y는 뭐뭐가 가득한 이런 뜻이니까 dust가 먼지니까 dusty가 그러면 먼지가 먼지투성이. 그렇죠. old는 단어인데요. 단어죠. 말들이죠. 말들이 가득 찼대요. 말들이 가득 찼다. 무슨 뜻일까요? old. 장황하게 떠들다. 맞아요. 맞아. 말이 많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네, 그죠? 뭔가 일본 여유있는 게 하지 않고 말 많이 하는 거죠. 오, 반응이 대단해요. 그죠? 잘 맞추셨어요. 맞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리가 장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볼게요. 그다음에 지우고. 그다음에 wise는 뭐뭐의 방향으로입니다. 그러면 저 말했네. 클럽 wise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어, 그다음에 crab은 뭐야? crab. 바닷가지. 아, 그쵸. 개인가? 네. 그죠. 그래서 개죠. 크래브 와이즈 그러면 개 방향으로. 아, 개 옆으로 가는 건가? 뒤로 저 가는 건가?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크래브 와이즈 그러면 개가 어떻게 가요? 옆으로 가죠. 음, 개처럼 이거를요? 옆으로란 뜻입니다. 옆으로 란 뜻이에요. 개 방향으로 가다. 알았어요. 개처럼 옆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length는 길이란 뜻인데요. 길이란 뜻이에요.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란 뜻이에요. 그럼 lengthwise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길이 이렇게 가면 이게 뭘까요? 세로 방향. 그렇죠. 긴이란 뜻입니다. 긴이란 뜻. 그래서 세로의란 뜻도 되고 긴이란 뜻입니다. 음, 그다음에 또 뭐뭐의 면에서란 뜻도 있으니까 business wise, weather wise 있고요. 그다음에 world 뭐뭐의 쪽으로란 뜻이니까 backward 그러면 뒤쪽으로. northward 그러면 뒤, 북쪽으로.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처음 배울 때 되게 재밌었는데 무턱대고 단어를 외우다가 이런 걸 아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재미없으시구나. 알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형용사에서 명사로 만드는 거 볼게요. ACY, 뜸, ERY, ITY, ism, that, ship 이런 거 있는데요. accuracy 그러면
accurate가 정확한 이런 뜻이잖아요. accurate 그러면 정확 이런 뜻이 되겠죠. accurate. 오프레이시. 단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bankrupt가 뭐였죠? 파산하다. bankrupt가 파산하는데 bankruptcy 그러면 파산 이런 되겠죠. do는 뭐뭐한 상태래요. free 그러면 freedom 그러면 자유. 그다음에 YG에다가 do이 붙은 거예요. YG가 무슨 뜻이에요? 현명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wisdom 명, 그러면 지식이란 뜻인 거죠. 그다음에 ERY는 뭐뭐의 특징을 가진 상태예요. brave는 용감한 이런 뜻인데 bravery 그러면 용감. 그다음에 ITY는 뭐뭐한 상태입니다. diverse 그러면 다양한. 다양한 이런 뜻인데 diversity 그러면 다양. 다양성 이런 뜻이 되겠죠. purity는 순수하다. 순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insanity는 insanity. insane이 뭐예요? 제정신. 인이 아까 부정접두사였잖아요. insane. 그러니까 insane이 정신 이상이란 뜻이니까 insanity 그러면 정신 정신. 이상 혹은 미친 죄이란 뜻입니다. 이즘이 붙으면 뭐뭐 체제, 뭐뭐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아이디얼리즘 또 알고 계시죠? NESS는 뭐뭐한 상태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 그러면 darkness. 죠. 됐어요. 그다음에 sourness는요? sour라고 하죠. sour. 시다. 그죠? sour에다가 NES 붙었으니까 신맛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hard는 어려운 이런 뜻인데 hardship이니까 hard가 어려움. 어려운 힘든 이런 뜻이잖아요. hardship 그러면 어려움 이런 뜻이 되죠. 형용사에서 불안한데 부사로 만드는 거 LI 붙어서 하게 해서 quickly, exactly 이런 거 기본이죠. 거의 대부분에다 형용사에다 부사 붙으면 LI 붙으면 부사가 되죠. 품사의 야기를 변화를 야기하자는 전미사입니다. IR, 뭐뭐와 관련된 사람. Engineer, Financial. 그다음에 ESS, 뭐뭐하는 사람이죠. Poetess, stewardess. 요새는 stewardess라는 표현 안 쓰죠. fly attendant라고 쓰죠. 이게 여성을 나타내는 성차별적인 언어라고 해서 이 표현 잘 안 쓰기도 합니다. poetess는 누굴까요? 뭘까요? 시, 열, 시인. 여류시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stone는 뭐뭐와 관련된 사람들이래요. 뭐뭐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갱스터 그러면 뭐 갱스터는 뭐예요? 갱스터는 깡패. 근데 갱스터를 계속 갱스터라고 해갖고 특별히 그 깡패 갱스터랑 깡패라고 할까요? 아무튼 진짜 그죠? 그다음에 코는 카이어는 성가죠, 노래죠. 카이어스터 그러면 성가대원. 합창대원 뭐 이렇게 합창대원, 성가대원 이런 뜻 되겠죠. 그다음에 이 TT는 작은 것인데 시가레트 그다음에 스테이투티 그래서 시가레트 그러면 담배 한같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작은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스테이투는 조각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스테이투 조각. 그런데 거기에 ETT가 작은 걸 나타내요. 그러면 뭘까요? 스테이투티 그러면 작은 조각. 맞습니다. 작은 조각상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건 좀 어렵네요. 스테이투티. Stay to tea. 그래서 여기 TT. 그다음에 렛은 작은 거, 이또 마찬가지로 작은 거. 그래서 북글라
duplet, piglet. 그쵸? 그다음에 ring, L-I-N-G도 작어. duckling, hatchling, princeling. 작은 거래요. 해출링이 뭐예요? 해출링이 뭐예요? H, 해치가 저거죠? 이렇게 부화하다. 아, 그러니까 부화한 작은 새. 그럼 덕은 뭐예요, 덕은? 오리, 오리죠. 그러니까 오리, 새끼, 새끼 한 뜻이고요. 그러면 프린슬링은 뭘까요? 이건 작은 꽃하고 좀 의미가 맞지 않은데, 프린슬링. 프린스가 뭐죠? 왕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죠? 이렇게 성의 주인. 성의 군주, 주인. 에? 뭐, 군주, 네, 군주란 뜻입니다. 생각에는 성의 주인.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뭐 프랑스보다, 왕보다는 작아서 그런가 봐요. 왕자보다는 작잖아요, 군주가. 그다음에, 네, 후드는 모모의 상태, 신분이죠. personhood. 제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neighborhood잖아요. 그쵸? neighborhood.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ship은 뭐뭐의 상태 신분입니다. ownership 알고 계시죠? scholarship, membership, 뭐 멤버의 뭐 이런 뜻이니까. 하도 멤버십은 멤버십으로 얘기해서 한국어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멤버십이 한국어로 뭘까요? 회원가입, 회원, 회원 자격? 그럴까? 회원 자격? 뭐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특정하게 몇 개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상관없이 지금 이거 공부하니까 어때요? 꼭 알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단어를 학습하거나 하려면. 네. 이거는 영어를 잘하려면 이거 뭐 알아야 되는 것부터 시험에 상관없이 이건 정말로. 뭐 어떤 소설을 잘 읽든 뭐 영미아동을 잘 읽든 뭘 하고 싶든 간에 이거는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에얼리는 뭐뭐를 가진 사람이래요. 밀리언네리에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백만장자, 요새는 백만장자 축에도 안 끼고 억만장자를 떼야지 축에 낀다고 하더라고요. 넋두리는 교리란 뜻입니다. 교리, 종교의 교리. 넋두리 내리어 그러면 교리를 가진 사람, 교리를 믿는 이런 뜻이죠. 이하를 모모의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린이 태양이란 뜻이니까 마리너 그러면 선원, 선장, 그쵸. 그래서 선원이겠죠. 배를 타는. 그다음에 지오그래피가 지리니까 지오그래퍼 그러면 지리 학자, 그렇죠. 잘했어요. 그다음에 ERY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머시너리, 머신 기계가 모여 있으니까 머시너리, 퍼트리 화분이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빵이 모여 있는 거 뭐야? 빵이 모여 있는 거. 베이크 구워 있는 게 모여 있는 거. 베이크가 굽다란 뜻이죠. 베이크. 베이커리, 그렇죠. 베이크를 왜 안 넣어줄까? 이거 제일 쉬울 텐데. 베이크가 굽다란 뜻이고, 이열부터는 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제과점이 되겠죠. 아, 베이커리는 빵 구워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구나. 이즘은 체제 이론입니다. capitalism, feminism, impressionism. 이건 뭐 인상학파, 뭐 그림에 사용하는 거죠. feminism, 뭐 여성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issue는 뭐뭐의 특징을 가진 블루이시 그러면 블루의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푸르죽죽한 이렇게 됩니다. 블루가 아니라 블루의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푸르죽죽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narrow는 좁은이란 뜻이죠. 근데 narrowish이래요. 좁은 거 같은 거, 좁은 듯한 협소한. 그리고요. ER은 뭐뭐를 계속 자주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채팅하다 뭐 이런 뜻의 차를
flutter, paddle 이런 것들 뭐뭐를 자주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정리를 제가 조금 해봤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조금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형태론이라는 걸 볼게요. morphology. 모폴로지. 영어 단어가 어떻게 형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한글이잖아요. 어떻게 이 영어 단어가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어떤 회고 앞뒤로 뭐가 붙으면 어떻게 단어가 변하면서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구조와 조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형태론이라고 합니다. 형태론 안에는 형태소가 들어가겠죠. 형태 요소가 들어가겠죠. 형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영어로 morpheme. 몰프임. 의미를 가진 작은 단위입니다. 단어는 그냥 하나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쵸? 아까, 그쵸? teach에다가 er 붙고 s부터 teachers가 되잖아요. 그냥 하나, teachers가 하나 탁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의미 단위 형태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unhappiness를 볼게요. 교재 사용하지 않은 제가 예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happy, 이 unhappiness에다, 여기에 해고는 뭐입니까? 루트는 뭐예요? 해피. 그죠? happy입니다. happy에다가 NESS 붙었죠? Y가 I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NES는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형용사를 뭐로 바꿔주는 전미사입니까? 형용사를 NES를 붙이면 형용사가 뭐가 되죠? 품사가? 명사야? 네, 명사가 되죠. 명사가 되죠. 그래서 happy에다가 NES는 happy가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고 happiness는 행복이란 명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부정접두사 on을 배웠죠? 배웠죠? 네. 그래서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unhappiness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네, 그렇죠. 상태, 그래서 불행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몇 개의 형태소로 이어졌습니까? 네 개. 몇 개? 어? 세 개. 네, 세 개죠. 그러면 여기에 해거는 아까 뭐였죠? 뿌리. 해거, 아닌가? 해거. 해피였죠? 그러면 서피스는 여기 뭐였죠? 니스. 그렇죠. 프리픽스는 언. 자, 그게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소의 종류는 아까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립하는 거는 뭐예요? 자립할 수 있다. 혼자서도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자립 형태소라고 했죠. 프리머핀, 뿌리 몰핀. 그래서 book, run, friend 이런 것들 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의존 형태소는 마운드 morphine이라고 해서 혼자서는 단어가 안 되고 다른 단어에 붙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했죠. 마운드 morphine. 마운드 몰핀. 그래서 SED 이런 것들은 아까 어떤 전미사였죠?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우리 S나 ED 이런 거는 단어의 아, 품사를 아, 굴절 바꿔주니까 형태소인가요? 굴절. 맞아요. 그쵸. 잘 알고 계시네요. 얘네는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게 아니고 무슨 기능만 한다고 해서 문법적인 불능.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고 했죠. 이 언 같은 경우는 얘는 파생이죠. 얘는 파생. 다른 의미를 바꾼다. 만들어내는 애죠. 그쵸? 잘하셨어요.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굴절과 파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굴절은 inflectional morphology라고 합니다. inflectional morphology. 인프렉셔널 뭐, 몰피널지. 뭐지? 볼게요. 이거는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바꾼다고 그랬죠.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8개.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ork에다 ed 붙이면 이 work가 걷다라는 동사인데 ed 붙였다고 이 동사가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나요? 그렇진 않고
문법적인 어, 기능만 바뀌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강아지 하나 독이라는 명사에다가 강아지들이라고 바꿨다고 S를 붙였다고 해서 이 강아지라는 명사가 뭐 형용사가 되거나 동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거죠.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비기란 형용사에다가 er 혹은 est를 붙였습니다. 이걸 붙였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어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문법적으로 비교급, 그다음에 최상급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8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생 형태론이라고 하는 건 derivational morphology. 시작. 데리베이셔널 모피놀리지. 네, 그게 이거는 derivational 뭔가 파생된다,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인 거죠. 기존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그래서 기존 단어에 새로운 단어가 파생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나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서 죄송해요. 그래서 teach에다가 er을 붙으면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죠. 네, 그런데 er 붙었습니다. 그럼 teacher는 뭐가 돼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 명사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kind는 친절하는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nes 붙이면 이게 저기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indness 그러면 친절함이 됩니다. 그럼 얘가 형용사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명사. 명사가 됐죠. 그다음에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인데 부정접수사 on을 붙으면 unhappy 그러면 품사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의미가 뜻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거는 파생. 이게 하나의 단어에서 다른 의미가 파생된다. 그래서 파생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at 형태소죠. 그리고 형태소 중에서 얘는 뭐예요? 뿌리죠. 루트라고 할 수 있죠. s 얘도 형태소죠. 뭘 만들어줍니까? 복수. 를 만들어내죠. 어는 이것도 형태소죠. 네, 그 대신에 얘네는 뭐죠?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존 형태소죠. 캣은 의존 형태소입니까? 아니면 다리. 자기 아니죠. 하지만 as, on 같은 거는 nes 같은 경우는 의존 형태소죠. 다른 네,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만들어내죠. 어? 이게 다 형태소인 겁니다. 형태소끼 붙어서 다른 말을 만들어내니까.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play에다 played, 톨에다 톨러 같은 경우. 파생은 뭐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그랬죠. write에다가 er 붙으면 writer. 라이터. 라이터는 쓰다고, 라이터는 작가라는 명사가 되고, kind, 친절하는 형용사에다가 any 붙이면 친절함 이렇게 바뀌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배운 게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은요.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까 금방 학습했던 단어들은 어떻게 돼요? 단어는 이 영어학이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공부할 때도 필요한 단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 뜻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가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제가 좀 쉽게 넘어갈 거 좀 빨리 끝내고 좀 오랫동안 설명해야 될 거는 길게 하고 하는 겁니다. 괜히 필요 없이 짧게 얘기하는 게 된 것도 장황하게 강의해봤자 집중력만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강의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내용을 조금 좀 하나하나 좀 집중해야 돼서 두 시간을 좀 소요를 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네. 이제 푹 쉬시고, 네, 우리 또 이번 주는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일요일 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네,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